안녕하세요. 솔쿠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이미지들의 나를 보며 살아가실 텐데요. 그 모습들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나일 겁니다. 거울을 보며 안 예뻐 보이는 못생긴 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바보 같은 나,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고 멋진 몸을 만들지 못하는 게으른 나, 덤벙거려 물건을 잘 잃어버리기 일수인 나, 수도 없이 많은 부정적인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땐 그런 나를 자책하고 한숨만 쉬며 기죽어 있는 나 또한 더욱 우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내가 좋으세요? 우리 주변에 정말 잘 웃고 밝은 친구들이 한 명쯤은 꼭 있죠. 그 친구들을 만나면 어떠세요? 나를 보고 인사하며 환하게 웃어줄 땐 나 또한 기분이 그 순간만큼은 좋아집니다. 거울 신경이라고 하죠. 상대가 하품하면 나도 하품하고 상대가 웃으면 나도 웃게 되는 현상인데요. 우울한 사람 만나면 나도 우울해지고 거친 사람을 만나면 내 기분 또한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요. 밝고 활기찬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 순간은 그런 기운을 얻게 되듯이 이제는 나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실수 좀 해도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해. 말을 좀 못하면 어때? 내가 강사할 것도 아닌데. 조금 안 예뻐 보이면 어때? 나보다 좀 못생긴 애들이 집 밖을 나가면 엄청 많은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건 어떨까요? 거울을 보고 활짝 웃으며 나는 웃는 얼굴이 정말 예뻐. 나는 예쁜 말만 써. 나는 조금 게으르지만 그래도 할 일은 다 해 라고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 태희님 에세이 존재만으로 빛나는은 우울하고 자신감 없는 너무 지쳐버려서 동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나를 밝은 세상 밖으로 이끌어주는 행복 에세이입니다. 존재만으로 빛나는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심지어는 마치 나를 무능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그리고 어느 시점에 멈춰버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문득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모두가 잘 지내는데 나만 혼자 세상에 고립된 듯한 기분에 우울해하고 이런 모습이 싫어 자책한다. 특히 엄청난 좌절감을 느낄 때 너무 막막해 시도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을 때 내 결심,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을 때 이때의 감정은 실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들이다. 살아가며 누구라도 한 번은 겪는 감정이다. 그럼에도 내일을 두려워하는 이 현실이 마냥 주저앉아 있는다 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 스스로를 위해 한 가지 기억하길 바란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꿈꿀 수도 있음을 누군가는 이 뻔한 말을 믿고
이 순간에도 또다시 한 걸음 나아가 조금씩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음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또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임을 말이다. 지금의 나를 위해 쏟아온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망설이고 있었다. 내 결정을 믿어주지 않을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었다. 꿈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보다 나아지리라는,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 불안함의 현재에 머물러 있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지금의 내게는 가장 편안한 상태였다.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당장은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런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나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만 변화하려 하지 않으면 다들 편하니까, 이때까지 그래왔듯 지금을 유지하면 되니까, 그것이 나를 붙잡아둔 이유였다. 그것이 내가 현재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였다. 그것이 내가 꿈을 찾지 말아야 하는 이유였다. 그것이 내가 주위 사람들과 상황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였다. 나는 사회의 시스템에 최적화된 착한 딸, 착한 아들이었다. 현재의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 변화와 후회 중에서 나는 무엇을 더 원하는가? 나의 순종은, 나의 착함은 나를 위함이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화를 원한다면 나는 이때까지 익숙했던 나의 환경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아니, 답이 정해져 있다면 설득은 어렵지 않다. 완전한 답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설득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직 스스로조차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대로가 더 나았으리라는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정해진 답은 없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것에는 누구나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는다.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나에 대한 확신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어떤 결과가 닥치더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다. 그것이 먼저다. 주위를 설득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최고의 꿈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꿈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삶에 정답은 없다. 오직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확신을 안고 나아가면 된다. 그것뿐이다. 우리가 관계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조심해야 할,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있다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내가 이럴 줄 몰랐냐는 태도, 서로 알 만큼 알고 지내지 않았냐는, 이미 중간중간 언지를 주지 않았냐는, 그래서 너도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다는 말.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어도 상처받을 수 있다. 예견되어 있어도, 예상하고 있어도 막상 그것이 짐작일 때와 눈앞에서 현실로 맞닥뜨리는 것은 다르다. 직접 마주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일말의 기대감을 품는다.
만에 하나라도 아닐 수도 있다는, 아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되는 순간 소수점으로 가려내기도 어려웠던 그 기대감이 100%의 절망감이 되어 내려앉을 수 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감정이라는 것이다. 알고 있다고 해서,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해서 꼭 괜찮은 것이 아니다. 상처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특히나 그것이 만약 이별이라면. 수많은 연락처는 있지만 정작 마음 터놓을 사람이 없는 듯한, 겉으로는 웃으며 잘 지내고 있는 듯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현실이 공허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갑자기 울적함이 밀려오는데 막상 그 감정이 두렵게 느껴지는 듯한,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치열하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진이 빠져 주저앉고 싶은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기분. 내가 이상해서, 내가 잘못돼서, 나에게만 밀려온, 나만 겪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감정이다. 난 씩씩해. 난 강해. 난 괜찮아. 난 익숙한 일이야. 난 견딜 수 있어. 난 무너지고 싶지 않아. 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 난 그래서 울지 않아. 누군가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싫어서, 누군가 내 아픔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편해서, 누군가 그 눈물로 나를 평가하게 될까봐, 나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한 일의 무게를 누군가에게 떠넘기게 될까봐, 이제껏 잘 버텨온 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까봐, 나만 괜찮으면 내 주위가 모두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다. 눈물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눈물은 그저 씻어내립니다. 그 순간의 쓸쓸함, 외로움, 힘듦, 지침, 두려움, 미안함, 행복, 벅참, 감사, 고마움, 분노, 슬픔, 그리고 그것들이 뒤섞인 알 수 없는 감정까지. 이 모든 감정에 그 순간 오롯이 취하고 자연스럽게 다시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그러니 눈물이 날 때는 울어도 된다. 그 눈물이 흐른 뒤에 더 단단해질 테니까. 눈물이 날 때는 울어도 된다. 남몰래 눈물을 삼키는 그 모습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마음이 아플 테니까. 눈물이 날 때는 울어도 된다. 당신의 따뜻함은 결코 눈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되더라고. 지금은 아니지만 너도 그럴지도 몰라.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고 있다. 준비성이 철저해서 이미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기우일 뿐인데 사서 마음고생을 하는 것일까?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부는 아무도 모르니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있다. 내가 싫어하는 일, 반대하는 일, 걱정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는 쪽은 대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믿고 있다가 그때에 이르러 벼르듯이 말한다는 것. 그거 보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리고는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든 부풀려 해석하고 더 큰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그것을 명분 삼아 상대방을 더욱 철저히 몰아간다. 무엇이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계속 안 좋은 상상만을 하며 전전긍긍하는 관계가 과연 건강한 관계일지는 모르겠다. 특히 연인 사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고민, 누구나 할 수 있다. 내 연인을 너무 사랑해서 내 눈에는 내 연인이 너무 예쁘고 멋져 보여서 혹시 다른 누군가 좋아하면 어떡하지? 혹시 바람이 나면 어떡하지?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누가 내 욕을 하면 어떡하지?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고 고민할 수 있다. 그러나 되게 고민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상황은 없다. 오히려 그 생각들이 나를 올가매어 더 넓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엇보다 관계의 오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나 때문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얘기 들었어? 그거 알아? 누구누구가 말이야? 누구누구는 말이야? 누구누구랑 말이야?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생활을 할수록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수록 스스로가 더 좋은 사람이기를 바랄수록 아무렇지 않게 남 이야기를 하는 습관, 타인의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그저 좋은 안주거리로 삼는 것을 가급적 삼가해야 한다. 남이라 생각했던 그 상대방과 어떤 식으로든 인연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상대방이 그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모두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그날들의 내 모습이 얼마나 경솔했는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한 번씩 나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들이 있다. 나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예전에도 이런 모습이었던가? 앞으로도 어떻게 지내야 할까? 지금의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등등. 대개 그 감정들은 회의적이다. 너무 행복해서 현재에 만족하며 돌아보는 순간들이 아니다. 무언가 내 자신이 사라진 듯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막함에
돌아보게 된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만약 그러한 날들이라면, 지금의 무기력한 시간이 더 오래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 그저 무엇이라도 좋으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부디 지금이라도 이대로의 시간이 더 흘러가지 않도록. 숨고 싶다. 더는 세상에 나가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이 두렵다. 지친다. 누구와도 얽히고 싶지 않다. 혼자 있고 싶다.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무기력하다. 그럴 수 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다가도, 누구라도 어느 순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나라는 존재 가치의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한 큰 상처 때문일 수도,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온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감당하기 힘든 그 충격 때문일 수도, 말 못할 비밀 때문일 수도, 그저 어느 순간 찾아온 감정 때문일 수도 있다. 게다가 스스로조차도 무엇 때문이라 정의 내리기 어려운 타이밍도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렇다 한들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세상에 나설 용기가 사라져버린 이들에게, 힘든 현재를 지니고 있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단, 만약 당신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부디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공간은 내 방 안일 수도 있다는 것. 방 안에 오래 머무르는 순간 자칫 더 큰 피해의식만을 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기 편한 상태로 만드는 공간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은 부디 나락으로 떨어진 지금의 감정을 그저 천천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새벽 공기를 느끼고 화창한 햇빛을 쬐며 바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계절의 변화를 눈으로 보고 풀과 꽃의 향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가야 한다. 반드시 행복하게.